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낭만투자 방송국 대표 최수창입니다. 저희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오시면 모든 이제 투자클럽이라든가 이런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제 받는 곳에서는 그 클럽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급등주를 추구하는 방도 있고요. 뭐 대다수가 급등주를 원하죠. 네, 급등주를 명확히 잘 찍어가지고 점쟁이처럼 점 탁 찍어가지고 수익 내면 그런 클럽이나 유사투자자문 정보 서비스가 인기 방송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나의 성공담이 이렇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나 따라만 하면 된다. 내 기법만 하면 된다. 또는 뭐 시스템 매매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결국 그런 건 뭡니까? 자기 클럽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클럽 운영이라도 클럽 방식에 대해서 지침, 안내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낭만투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선 오시면 무조건 이 방송은 시청하셔야 됩니다. 최수창의 낭만투자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죠. 이거 무슨 쪽집게 과외는 아닙니다. 과연 낭만투자, 바른투자의 최수창 대표는 어떤 식으로 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의 바른 생활을 해 나갈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계획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먼저 낭만투자의 지침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투자입니다. 저희 클럽은 첫 번째 가치투자, 두 번째 포트 매매, 세 번째 수익 매매, 네 번째는 이제 VIP 트레이딩 전술, 다섯 번째는 단타 매매 및 로또 매매. 이러한 큰 기준을, 5가지 정도 큰 기준을 가지고 유사 투자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하게 요 1번의 항목인 가치투자는 이렇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을 하면 되겠구나.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하고 계셔야 이 방송 서비스를 듣는 입장에서 성공적인 어떤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전문가다 또는 뭐 이렇게 대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사세요. 이거 갑니다. 그냥 뭐 중구난방 사는 거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어떤 거는 이게 더 이뻐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한 1,000만원씩 사놓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도 100만원 사고, 또는 뭐 이제 진행하는 사람의 리딩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좀 힘이 없어 보여. 이거는 안 사고, 요건 좀 강력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에서 또 더 많이 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배제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운영이 되는지, 어떠한 서비스고 또 어떠한 부분이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가치투자. 가치투자하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 생각나시죠? 대다수 그럴 겁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가치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코카콜라 몇십 년 동안 가져가자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가치투자라는 것은 이 기업에 있어서 이 기업이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이 1년 안에 성장할지 6개월 안에 성장할지 5년 안에 성장할지 20년 안에 성장할지 압니까? 아무도 명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성장한다면 결국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이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다우지수가 처음에 초창기 때 생길 때 18개 정도로 생겼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은요, 100년 전에 다우 지수 딱 하나예요. GE. 그 기업 하나 빼고는 다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철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죠. 또 철강 기업들도요. 그만큼 시대 흐름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뭐 워렌 버핏처럼 굉장히 장기 투자 이런 걸 원하는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 기업의 사이클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이클. 응? 그 시대에서 어떤 흐름의 사이클을 타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기업이 현존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가치적으로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좀 높다라는 기업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의 관점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치 투자 먼저 어떤 설명드리겠냐면요. 주식 왜 합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돈 벌려고 하지 이 사람아. 당연하죠. 돈 벌려고 주식하지. 예, 주식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명확한 겁니다. 근데 왜 돈을 벌어야 되냐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 달라집니다. 뭐 혹자는 떼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막연하게. 또 혹자는 집을 더 좋은 집으로 좀 이사가고 싶어요. 혹자는 내가 사업으로 망했는데 망한 사업 자금을 회복하고 싶어서, 또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겠죠. 일자리를 잃었는데 전업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먹고 살라고요. 이런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진짜 왜 그 다음 질문으로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명분?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대부분이 없어요. 결과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거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명분, 근거, 의지, 의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의 깊이가 좀 얕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이 주식 투자 왜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식 투자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노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 근로 소득 영원할 수 없거든요. 나의 사업 소득 영원할 수 없어요. 왜? 내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들이 노쇠화되기 때문에 이팔청춘처럼 영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 이팔청춘처럼 영원하다면 주식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왜? 평생 내가 일하면 되니까. 쉽게 말해서 프로야구 선수를 볼 수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 은퇴 안 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체력 관리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4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은퇴 수순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노쇠화가 되고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에 나의 물질적인 소득이 어마어마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평균 이상의 물질적인 기본을 바탕으로 내 노년생활 또 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난 주식 투자라는 걸 한다. 떼돈 벌려고 한다? 꼭 그렇지 않아요. 떼돈 벌 수도 있고 떼돈은 못 벌어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는 정도, 그런 관점으로 이 투자 생활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어떤 첫 번째 가치적인 철학의 신념을 갖고 계신다면 주식 투자 정말 즐겁습니다. 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현 민주주의 시대와 자본주의 시대에서 재테크라는 걸 하지 않을 경우, 재테크라는 거를 그냥 도박이라든가 뜬구름 잡기 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걸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과한 과욕이 아니라 꾸준히 내 자산을, 나의 소중한 자산, 자산이라니까 무슨 몇백억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00만원, 1000만원 내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키워가면서 나의 근로소득이라는 바구니나 사업소득이라는 바구니 외에 또 다른 바구니, 재테크로 활용하시면 바구니가 하나보다 두 개가 더 낫지 않습니까? 한 바구니에 딱 계란 10개밖에 못 담그지만 두 개는, 두 바구니면 20개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투자의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 상승률 무한대입니다. 압니까? 뭐 주식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르는 건 예측할 수 있죠. 10년 후, 20년 후 어디까지 오를까? 아무도 몰라요. 주식은 출생이 뭐냐? 왜 태어났냐? 왜 상장했어? 아이고, 상장한 이유가 뭡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 자금을 모아서 기업의 성장이 이끈다 이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상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이런 기업이 있는데 나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난 앞으로 이만큼 이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기업은 상장이 되면 태어날 때부터 우상향 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같이 일반적으로 우상향 하면 좋겠습니다만 태어나자마자 응해요 하자마자 그냥 막 찌그러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락률이 뭐 상장 시초가 때보다 상장가보다 공모가보다 뭐 80% 하락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기본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면 주식은 상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산시장에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하락의 손실률은 아무리 많아야 100%입니다. 상장 첫날 됐어요.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상장 돼가지고 10,000원이 50,000원이 갔어요. 50,000원에 산 사람이나 공모가 10,000원에 산 사람이나 마이너스 손실률은 100%밖에 더 있습니까? 돈 뭐 더 뺏어갑니까? 50,000원에 주식 샀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됐어. 10,000원에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 손실률은 100%예요. 그럼 주식은 두려움이라는 리스크는 100%가 두려움인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큰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항상 우상하려고 태어나니까. 가장 우상향을 많이 할 것 같은 기업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뚜기라는 기업이 있어요. 97년도에 연말 종가가 15,000원입니다. IMF 때 난 오뚜기 회사에 입사를 했어. 난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내가 첫 월급은 아니면 첫 연봉의 절반은 무조건 우리 회사 주식을 사야지. 샀어요. 15,000원에. 회사를 2, 3년 다니고 10년차 지나고 지금 이제 거의 2005년도 15년도까지 거의 한 18년차 됐거든요. 18년차 정도 다닐 수 있잖아요. 한 직장. 뭐 10년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당시 첫 연봉 가지고 샀다 칩시다. 연봉의 절반. 어마어마한 승률입니다. 이제 회사 퇴사했으니까 팔아야지. 그래도 되고. 어쨌든 이런 사이클이나 긴 장기간 시간에 제약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무한대입니다. 몰라요. 이제 앞으로 이게 200만원 갈지 300만원 갈지 저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근데 최고 146만 6천원까지 갔었습니다. 15,000원에 매입을 했다라면. 장중 최저점도 아니에요. 15,000원에 사놓고서 그 이후에 11,500원대까지 빠진 적도 있습니다. 30% 넘게 손실 났었겠죠. 그런 들었다리 이런 들었다리. 망할 기업은 아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투자했을 때 상승률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지금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당시 1,000만원만 투자했더라고 한다면 10억이 됐습니다. 여러분 1,000만원 가지고 97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서 이거 10억 만들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뭐 사업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만 다녀가지고 직장이라는 건 일반 민간기업도 있지만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됐건 뭐 했든 일반적으로 1,000만원 갖고 10억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이 않더라도 가능성의 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그냥 가능성이 꿈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생각을 좀 바꾸는 투자 생활. 이런 기업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될 만한 기업에 대해서 찾아서 그들을 뭐예요? 한 바구니에 담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표현이 좀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을 5명 낳았어요. 네? 한 명만 낳는 것보다 5명을 낳았어요.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워서 또 뭐 훌륭한 박사님이 되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애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5명을 낳았어요. 5명인데 속썩이던 장남 뭐해서 막 나와요. 공부 잘했던 둘째 다 잘했는데 오히려 가장 속썩인 막내가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겁니다. 금전적으로. 그래서 온 가족 집안이 해피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행운의 바구니들을 조금 더 여러 개, 손가락 5개잖아요. 종목도 5개 하십시오. 그냥 홀수로. 엄지손가락이 더 사랑스러울지 새끼손가락이 더 사랑스러울지 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바꾸는 투자? 매번 샀다 팔았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강조하는 가치 투자예요. 사이클, 물가 상승, 주식시장에서 기본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개별주도 있고 대형주도 있는데 전체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재무적으로 좀 더 우량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그 사이클 투자하는 거. 아니 5개 선택했는데 2개는 상장폐 됐다 칩시다. 3개는 3개 중에서 각각 3개 중에서 100%만 수익 나도 전체는 수익이거든요. 원금 손실 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말입니다. 회전율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인내를 하고 가느냐,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 think. 누군가는 저 오뚜기라는 기업을 봤을 때 기껏해 카레 만들고 케첩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뚜기만한 카레가 없단 말이지. 오뚜기만한 케찹이 없단 말이지. 앞으로 케찹이나 카레는 더 많이 소비가 될 거고 또 가격이 물가 상승에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상 매출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생각의 힘이거든요. 생각과 참을인. 참을 줄 알면 됩니다. 함부로 손절의 두려움, 함부로 수익 좀 났다고 홀라당 팔아먹고 이것만 안 하면 가치 투자의 기본을 하시게 될 거고 가치 투자에서 큰 성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자금 관리. 이 투자라는 어떤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렸다면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무조건 처음부터 배우는 거 기법 배운다고요. 양봉, 음봉, 양음양, 뭐 패턴 배우고 그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배워도 됩니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자금 관리입니다. 내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뭐든지요. 어떤 사업을 했던 인생의 목표에 됐던 학창시절에 공부했을 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면요. 성적도 안 나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학습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계획을 잘 세워요. 정리정돈을 참 잘해요. 바로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금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간 기준형, 가치척도형, 테마 유행형이 있습니다. 반기, 연간, 시간 기준형은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까처럼 가치 투자 같은 건 설명 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제약받지 않는다고 했죠? 예. 제약 없어요.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러나 시간 기준형은
우리가 너무 또 지칠 수 있거든요. 내가 땅을 샀는데 저 땅이 언제 개발됐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기 좋은 땅 같은데 개발이 될 거야, 언젠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본격적으로 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정보에 자꾸 귀를 기울인다고요. 주식도 정보 하는데, 전 주식 정보보다 사실 땅이 더 훌륭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왜? 주식 정보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 뭐 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요즘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정보를 좀 일찍 습득해서 투자 수익을 내면, 뭐, 개인정보 걸리죠? 내부자 정보 해가지고. 한 달에 건너서, 정보를 듣고서 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남들한테 다 공표가 되어 있는 공시라든가 합리적인 뉴스와 내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근데 땅은 달라요. 땅은 정보에 접근을 잘한다면 대박이죠. 내가 뭐 행정에 관련된 권력자와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번에 어디 지역에 이런 개발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 추진하려고 해. 그러면 그 근처에 땅값이 들썩들썩 하겠죠. 그래서 땅 투자하는 분들은 부동산은 정보를 얻으려고 그렇게 불이 나게 소위 말하면 권력자들하고 정보를 얻어서 나누려고 하는가 봅니다. 자, 시간 기준은 뭐냐면 너무 긴 세월 동안 가는 게 힘들다.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못해도 현찰을 한번 만져야 되겠다. 수익을 좀 봐야겠다. 라는 분들. 이런 분들의 실적과 이슈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죠. 가치척도 난 그런 거 몰라. 남의 도움, 힘 없어도 스스로 분석 열심히 해서 스토리텔링 쓰겠다. 이 기업의 스토리는 이렇다. 앞으로 그래서 이 회사는 이만큼 클 거야. 이런 것. 어렸을 때 이 아이는 바르고 반듯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는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전에 성공을 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스토리텔링. 기업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왜? 기업은 기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의 성장과 기대가치 평가를 스토리텔링 쓰듯이 써나가는 거죠. 테마 유행형. 뉴스 공시 수급 이벤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단발적으로 단타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자금을 이쪽에다 나는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소스를 잘 활용한다. 좀 빠르게 재빠르게 어떤 순발력이 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테마 유행형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자금을 기준을 나눠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집중 분할, 분산균등, 혼합입니다. 집중 분할과 분산균등, 혼합이란 건 어떤 거냐면 자금을 쉽게 말해서 소수 일부 종목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야, 삼성전자? 네가 망하든가 내가 망하든가. 나는 오로지 삼성전자에만 투자할 거야. 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랑 현대차 딱 두 개밖에 없어. 난 오로지 삼성전자 현대차만 매수할 거야. 또는 매매할 거야. 투자할 거야. 삼성전자 뭐 100만원 샀는데 70만원까지 빠져. 누가 뭐래도 손절치라고 할지언정 난 안 쳐. 계속 매수야. 돈이 없어서 더 매수 못할 뿐이지 억울하다. 아쉽다. 돈만 있으면 더 살 걸. 계속 사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50만원 왔고 지금 180만원까지 왔습니다만 이익 실현 딱 집중 대응. 집중 분할의 대응이라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죠. 공격적인 거죠. 또 성공의 보상이 상당히 큽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분산균등은 최소 5개, 별 5개가 아니고요. 손가락 5개처럼 5개를 분산해 놓는 거예요. 똑같이.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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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분산 똑같은 어떤 종목이든 동일한 금액으로 대응을 해서 첫 번째 종목이 100% 수익 나고 두 번째 종목이 100% 수익 나고 아이고야 아프시다. 세 번째 종목이 상장 폐지됐네. 아이고야 죽겠네. 네 번째 종목
50% 수익 나고, 다섯 번째 종목 50% 마이너스 나고, 똔똔 상장 폐지. 1000만원,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가 100%, 100%. 1000만원, 1000만원 이익이니까. 그쵸? 토탈 5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그쵸? 얼마 버는 겁니까? 2천만원 버는 거잖아요. 상장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가. 세 번째 게. 50% 마이너스 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5천만원에서 투자해서 2천만원 수익 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만 하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게 결과 분산균등의 방법이에요. 혼합은요, 집중과 분산균등을 혼합하는 거예요. 종목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3개, 또는 4개, 5개를 선택하되, 조금 더 이 종목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교차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 종목의 수익이 빵 터지면, 비중이 확 큰 종목이니까, 비중을 좀 줄여서 이익을 실현하고, 요 종목에다가 비중을 조금만 담아놨으니까, 이익 실현한 금액으로 이 종목에다 다시 추가 매수해주고, 이런 어떤 교차적인, 약간의 고차원적인 어떤 자금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식의 자금 관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치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자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최수창의 낭만 투자에서의 가치 투자는 무엇인지, 어떻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내가 따라갈 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가치 투자에 있어서 내가 1억 2천 정도 있다 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종목을 선택했다. 분산균등이죠. 아까로 본다면 분산균등. 똑같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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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이니까요. 한 종목이 아니라 뭐 4종목이니까 분산균등이 되는 건데요. 이 종목을 A, B, C, D라고 본다면 각각 3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4종목에. 그래 놓고 3천만 원이 200% 이상 수익 났을 때 1억이 돼 있을 거잖아요. 1억 돼 있어 수익 청산. 그렇죠? 또 B라는 종목도 수익 청산. C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각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고 토탈로 던질 때도 있겠죠. 또 이 돈 가지고 또 다음 종목 똑같이 전체 이익 금액의 4등분해서 1억, 1억, 1억씩 나눠요. 4억이 돼 있잖아요. 4억 가지고 몰빵 가자! 이게 아니라 4억을 똑같이 또 1억, 1억씩 나눠요. 그래 놓고 또 그 다음 종목, 또 그 다음 종목.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투자 기간 제한이 없어요. 뭐 이거를 꼭 1년만 가져가야 되는 등 6개월 안에 쇼부 봐야 된다는 등 3년만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큰 돈 갖고 시작한다고 떼돈 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의 돈 쓰지 않고 내 돈으로, 내 돈도 빚내지 않고 대출이나 신용받지 않고 또 쫓기지 않는 돈으로, 이 돈은 내가 정말 없어도 그만이야. 사실 없어도 그만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마음 한켠 해서 심적으로 부담 갖지 않을 그런 자금으로 시작해 나가는 거죠. 투자 종목의 예상 목표 수익률, 이건 이제 분석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목표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예상 기간은 일반적으로 뭐 3년 이상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2년이나 1년 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런 큰 기간 사이클로 회전을 계속하면서 키우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나가면 여러분들의 초기 원금 투자 자금의 몇 배 이상씩은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산 증식하고자 하는 분, 노후 대비하고자 하는 분, 목돈 키우기 등 뭔가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자금의 성장을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내 직업이 귀천없다고 하지만 내 직업이, 내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공평합니다. 내 학벌이, 내 직업이 남에게 좀 위세 등등할 만큼, 위세 부를 만큼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오면 다 똑같아요. 1,000만 원의 자금 갖고 있는 사람이나 연봉을 받는 사람이나 1억의 연봉 받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망하는 거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망할 수도 금방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주식 투자로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세대별로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20대 때 1,000만 원 어찌 보면은 커 보이기도 하고 큰 건 사실이죠. 20대 초반이라면. 근데 또 1,000만 원 돈을 맘먹고 1년간 열심히 모으려고 한다면 직업의 기천 없이 어디 가서든 젊음의 힘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모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기본 초기 자금, 직장에 사회에 나가서 초년생분들 월급 받아가지고 첫월급 받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술 사지 말고 부모님한테 뭐 내복 사드리지 말고 오히려 좀 더 이기적이 되십시오. 연봉의 절반은 무조건 내가 저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저축한 종잣돈으로 나는 주식 투자를 해서 키워나가 보겠다. 사실 1,000만 원 돈이 초년에는 커 보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1,000만 원이요? 남자분 같으면은 술값으로도 아마 1,000만 원 나갈 겁니다. 아마 술값으로도.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제가 봤을 때 한 20년 안에 술값으로 충분히 나갈 겁니다. 담배 태워도 나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냥 새는 돈이에요. 새는 돈들이 많아요. 지나보면 1,0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자금으로 시작을 해서 자산 증식해보시고 또는 지금 좀 늦었다 생각하는 뭐 40대라든가 30대 후반 또는 50대라도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하십시오. 인생 100세 시대라는데 80세 때까지 일 다닐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다 지원해줍니까? 해주면 좋죠. 누가 합니까? 그리스장 나가지고 또 연금 받을 돈이 200만 원인데 갑자기 줄어가지고 100만 원 됐지?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든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준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노후 대비 지금부터 하십시오. 공무원 돼가지고 경찰 공무원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맨날 월급 받는 것과 나중에 연금 받는 것만 갖고 생활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꿈과 희망이 없습니까? 그분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서 꿈꾸기 위해서 주식 재테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돈 키우기. 이게 가치 투자의 큰 틀의 목표고 관리 방법이다. 그러면 좀 더 한 사례로 가보면 가치 투자는 이렇게 4개 종목 정도를 기본적으로 5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 3개면 3개 하고 4개면 4개, 5개면 5개 하면 되는데 설명드려서 좋게 좀 5개를 해보면 한화, KTNG, 오뚜기, 현대차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업이었어요. 지금 아는 기업이 아니라도 10년 전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업이에요. 나는 담배를 펴. 담배는 해약한 건 알겠지만 담배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담배값은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쨌든 담배 회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거야.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렇다면 정관장까지 하니까 잘 될 것 같아. 여러 가지 분석을 토대로 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자면 하나. 네. 하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쵸? 계속 있었던 기업인가? 나 하나 야구 팬이야. 그러면서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하나도 굉장히 큰 대기업이네. 예. 재계순위가 높잖아요. 오뚜기. 난 카레를 너무 좋아해. 아까 내가 회사를 오뚜기 회사에 입사했어. 좋아, 나 우리 회사 주 한번 사줘. 내 차는 무슨 차지? 아반떼. 예. 2005년도에. 그럼 현대차 사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더 찾아야 되겠죠. 회사의 분석도 통해서. 그러나 더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잡하게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을 똑같이 1,000만 원씩 투자를 했더니 무려 2015년도까지 그냥 가져왔어요.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난 여기서 보험 얘기 잠깐 나와서 하는데 왜 난 변액보험 드는지 모르겠어요. 변액보험 할 것 같으면 직접 투자 이거 하세요. 가치 투자.
거기에 왜 사업비 다 떼주고 지금도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직접 하십시오. 직접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왜 수수료 줍니까 거기에? 하나 샀는데 하나는 수익이 나도 안 나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연간 배당도 받을 거 받고. 수익률이 183%입니다. 2005년도 땡 시작하는 그 첫날 주식을 사줬더니 KTNG는 239%입니다. 오뚜기는 무려 1400%입니다. 최고점도 아니에요. 2015년 연말 종가에 판다고 생각하실 때예요. 현대차 무려 16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익 났겠죠? 부럽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급등주만 추가하지 않으면 이게 가치 투자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예. 뭐 무조건 10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세분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제. A 투자자, B 투자자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야, 세계적으로 뭐 위기라고 해서 양적 완화하고 경기 부양책 쓰고 통화정책, 재정책 쓰고 막 한다. 부양한다. 정책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한번 따라가 줘야 되겠다. 그 시기가 가장 최적의 투자 시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2008, 9년도에 관심 갖고 있다. 2009년도에 요이 땅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A랑 B랑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A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셨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만 가져가고 보통 우리나라는 임기 4년차나 5년차에 레임덕이 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나는 대행한 주식들을 홀딩하고 그때는 어쨌든 다 일과 청산 수익을 봐야 되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 정부에 발맞춰서 투자식이 다시 봐야 되겠다. 나는 A라는 투자자가 있었고 B라는 투자자는 아니다. 이 부양책은 결국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그 시점까지는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이고 첫 금리 인상하는 시점까지는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홀딩해야 되겠다. 이런 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A 투자자는 보니까요. 기아차를 그때 선택했어요. 똑같이. 똑같은 종목 선택했는데 청산 시점만 좀 다른 거죠. A 투자자는 600%, B 투자자는 400%입니다. A 투자자가 좀 더 현명했던 거네요. 그렇죠? 기아차 수익률은.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했습니다. A 투자자는 딱 2012년도까지만 끌고 갔습니다. 100% 수익이었습니다. B 투자자는 미국 금리 인상 첫 시점까지 2015년도 연말까지 끌고 왔습니다. 700% 정도 수익 납니다. 삼성인스테를 선택했습니다. A 투자자는 100%, B는 40% 수익입니다. A가 좀 더 앞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 이거 증권주 선택했는데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시장이 많이 갈 거라 생각해서 웬걸 계속 빠집니다. 빠져서 보니까 A 투자자도 60% 손실 2012년도에 B 투자자도 거의 뭐 60% 손실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토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해보니까 A 투자자는 740%, B 투자자는 1080%, 종목이 4개니까 나누기 4, 전체 총 185%, 270%, 오히려 B 투자자가 이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경쟁해서 이기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둘 다 수익 났다라는 거예요. 둘 다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이런 투자 기준을 갖고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 시 제1의 원칙, 분산균등, 종목당 투자금이 동일하게 제2원칙, 복수 종목 편입. 한 종목이 아니라 복수 종목.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산균등, 반드시 복수 종목으로. 또 하나는 예를 들면요. 유한양행, 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해요. 이제 시작합니다. 2012년도. 2012년도에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딱 시작해가지고요. 또 했더니, 아이고, 웬걸. 유한양행은 13만원, 12만원 때
투자해가지고 26만원, 100% 정도 수익 났고, CJENM은 3만원대 투자해서 한 8, 9만원까지 가서 200% 수익이 났는데, LG화학은 소폭 마이너스, 10% 정도, LS한전은 한 40% 마이너스. 이럴 수도 있죠. 어떻게 다, 방금 같이 다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전체 계좌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3, 4년간.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2005년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무조건 또 10년을 가져가고 또 무조건 대통령 바뀌면 다 팔아먹고 선거가 되면 이게 아니라고요. 좀 고차원적인 대응 방식인데 사이클이거든요. 무조건 장기 투자 10년, 20년, 30년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장기 기간 안에 한 번은 반드시 상승 파동을 상승 영역을 부여해준 시기가 옵니다. 유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때는 자켓이 유행이었다면, 한때는 검은 가죽 자켓이 유행이었다면, 기업들도 그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인프라 투자를 막 해서 건설이기 막 좋을 때도 있고, 건설업종이. 어떨 때는 IT 쪽이 막 좋을 때가 있고, 이런 거 한 예를 들면요. 직업군하고도 보셨어요. 인기직종. 과거의 인기직종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맨이라든가 무역 상사맨들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아요. 요즘은 오히려 이제 미디어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젊은이들한테. 그리고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은 CJ그룹이 가장 CJENM이라는 회사가 젊은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민간기업,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도 한 번쯤 강하게 불어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2005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현대중공 갖고 오면은 무지하게 억울한 거죠. 한번 팔아먹을 거. 여러분이 경영진이 아니고 오너일가가 아니니까 오너일가는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때 내가 주식 팔고 나올 거야. 근데 못 팔거든. 왜 팔면 경영을 못 하니까. 오너일가들은 무조건 들고 가는 건데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아니 내가 뭐 오너예요? 들고 가야 돼 지금까지? 아니잖아요. 시세 낮다 하면 팔아먹는 거예요. 2005년도에 대응해서 2007년도에 한 3만원대 대응했더니 이게 무려 50만원 같네? 40만원에 팔아먹던 50만원에 팔아먹던 이익 보고 나오면 장땡이죠. 고려아연 2005년도에 3만원대였는데요. 무려 50만원대 갔네? 이 구간은 어디서든 수익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산 만원대에서요 30만원 갔네? 20만원에 팔아먹던 얼마든. LG화학 2005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한 5만원 6만원대에서 58만원대까지 갔네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장기 사이클 중에서 저렇게 한 번쯤 강한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가치 투자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자산 증식의 기본의 기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서비스 포트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트 매매는요. 전문가님 어떻게 맨날 저 붙잡고 늘어집니까?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꼭 서울로 그냥 한양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살 거야. 옛날에 그랬죠. 부모님들도 너는 농사 짓지 마라. 공부해가지고 저기 와이셔츠 입고 책상에 앉아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들 또 뒷바라지 하면서 자제분들 서울로 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 방금 가치 투자라는 게 말이 쉽지 해봐야 되거든. 쉽지는 않거든. 저 홀딩한다는 방식이. 그래서 저와 같은 낭만 투자, 바른 투자 추구하는 저와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좀 힘이 되죠. 또 농사 질 때 혼자 농사 짓는 사람 드물잖아요. 다 같이 뭐 동네 사람들 해서 이웃집 어디집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힘이 되는 거거든요. 가치 투자는 그렇고 이 포트 매매는 그 조금 이제 뭐랄까요?
뭐 농번기 한참 뭐 겨울철에 할 일이 없을 때 부업을 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좀 투자 수익을 종종 보면서 조금씩 키워나가고 싶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은 무슨 종목을 받아서 사고 뭐 15% 20% 수익 나면 청산, 30% 청산, 부분 청산, 그렇죠? 또는 뭐 손절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왔는데 그렇게 해보니 좋을 때는 수익이 착착착 나는데 손절치고 안 걸릴 때 슬럼프가 올 때는 그냥 속절없이 계좌가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거든. 내가 누구하고 경쟁에 붙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기 성적표 나옵니까? 주식 성적표 나와가지고 뭐 1등 하면 장학금 줍니까? 평생 뭐 먹고 살게 해준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투자 수익률 대회 그런 거를 보면은 욕심이 나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버리십시오. 그 투자 수익률 대회 나가서 뭐 그 1등 하면 뭐 하려고. 뭐 거기 나가면 뭐 몇십억씩 준답니까? 기껏해야 몇천만 원이나 몇백만 원밖에 안 주는데? 한 몇십억 준다고 하면 해볼만 하겠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일괄 매매로 대응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수수료 내고 뭐하고 회전율만 바쁘고 막 속상하고 손절치면 가슴이 콩깍콩깍하고 수익 나면 또 이제 홀레당 빨리 팔아먹어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상 계좌는 병 들어갑니다.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상한가도 먹어서 수익이 난 것 같은데 계좌를 막상 열어보면 초기 투자금이 5천만 원인데 지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상한가 먹으면 뭐해? 내 초기 투자금 5천만 원 어디 갔는데?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늘어나게끔 계좌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건강하게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획기적인 방법 포트 매매입니다. 분산균 등을 무조건 원칙으로 합니다. 포트 매매는 반기 또는 연간 구성으로 가져갑니다. 연간 이제 목표라는 어떤 예상 목표가 있죠. 뭐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올해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5등 안에 들 거야. 전교 20등 안에 들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듯이 기준의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연간 한 20% 정도의 수익률로 예상을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포트 매매를 가는 거죠. 위의 예시처럼요. 매년 굴러가는 포트 1억에서 20% 수익 나서 1억 2천이 됐으면 2천만 원은 써도 돼요. 생활 소비자금으로. 아니면 2천만 원 더 엎어가지고 1억 2천 가지고 또 대응해도 되고. 이런 게 이제 복리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 포트 매매에서 저는 복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포트 매매는 그 돈 생활하는 게 써. 그냥 쓰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 돈 불리는 건 자산증식 가치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포트 매매는 연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요. 각자 성향에 맞게끔 더 수익을 원금, 투자 원금에 합산해서 그 다음에 돌리든 아니면 이익 난 건 빼서 생활자금이나 또는 로또 매매라고 있는 거에 가볍게 대응을 하시던 그런 방식을 쓰면 되는데요. 이 포트 매매는 제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종목당 투자 금액은 동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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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야, 인선이한테 저 무슨 회사지? 나 모르니까 100만원만 사고. 아, 세코인스 난 잘 아니까 난 한 500만원 사고. 땡!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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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열세 종목 1300만원. 또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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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3천. 아, 당연히, 전문관 대표님, 저는 인선이한테는 1020만원 사고, 나노엔텍은 980만원 사는데 어떡하죠? 야, 요런 오차는 좀 이제, 왜냐면 주식 수를 맞추다 보면, 뭐 1,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일정 부분. 그건 큰 의미가 없는데, 편차가 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은 포트면 무조건 저 이렇게 갑니다. 종목의 수량은요, 기본적으로 저는 홀수를 좀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7개, 9개, 11개, 뭐 13개. 근데 꼭 홀수만 좋아할 수도 없어요. 12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개 전후대로 포트를 구성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결정합니다. 보통 연말 연초에 가장 강력한 포트 관심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8, 9월 달 정도에 포트 매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1년에 딱 2번 아니면 1번이 제일 좋습니다. 2015년도에 한 사례를 보면요. 열세 종목을 매입했는데 토탈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해보니까 306%입니다. 열세 종목을 나눴겠죠? 나눠보니까 계좌 수익 23%입니다. 1,300만원 투자했을 때 23% 수익 난 겁니다. 손실난 종목? 아유, 뭐가 두렵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종목에 26% 손실 났다 하면 덜덜덜 떨려요. 1억 투자했는데 26% 손실 나고 2,600만원 그냥 칵 날아가는데 그 손절 치고 싶어도 못 치죠. 미련이 남게 돼. 미련이 안 남아요. 이 포트 매매 최대 장점은 어떤 종목과 결혼해서 후회하거나 미련 남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청산 클릭. 골치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적으로 흔들 일이 없습니다. 상한가 같다고 지금 홀라당 팔아먹을까요? 하한가 같다고 지금 죽겠습니다. 심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일 없어요. 왜? 전체 종목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가니까. 이 포트 매매의 최대 장점은 저 13개 중에 한두 녀석만 100% 200%짜리가 나오면요. 따봉이 되는 겁니다. 왜? 한 종목만 200%만 나오더라도요. 나머지 종목, 두 종목이죠. 두 종목이 상장폐 된다 하더라도 커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상장폐 될 확률이 쉽지가 않거든. 원수도 남에 떨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간에서는 상장폐 당할 일은 희박하죠. 만에 하나 당한다 하더라도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어떤 게 왜 갑자기 분식회계에서 상장폐 됐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포트 매매는 분산을 원칙으로 종목당 균등한 자금의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포트 매매 두 번째 2016년도에 1회차 상반기 포트 매매의 내용입니다. 포트 구성 시점이 2016년도 1월 11일부터 시작했는데 1월 11일날 동시매수 한 건 아니고요.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서서히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대행 결정. 똑같은 비중 규등으로 가는 겁니다. 원칙 종목당 투자 금액 동일하게 매수 기준 시 편입 적극적. 안 잡으면 안 돼요. 매입기가 기준에서 무조건 잡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잡고 누구는 안 잡고. 아 나는 얘가 더 땡기니까 잡고 누구는 안 잡고. 그러다 재수없이 진짜 마이너스 나고 있는 SAT랑 후성만 딱 잡았다 칩시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항상 제시된 공개된 종목은 무조건 편입. 매입 기준가에 정확히 편입. 매입 기준가 아닌 데서 편입 안 하면 안 됩니까? 아, 요 가격 이하로 하면 좋죠. 그렇죠?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간 가격에서 뭐 한 2, 3% 정도 올라간 가격에서 대응한다고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원칙만 명확히 지키시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포트 매매. 제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권장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이 포트 매매는 언제 어느 시점에서 편입할지 예상은 할 수 있으나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합니다. 왜냐? 시장은 시황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스러운 자리일 때 눌림목이라고 보이는 자리일 때 이럴 때 투입을 하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또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연말 연초와 8, 9월 달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포트 짜기가. 확률적으로. 근데 그것도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트 매매는 1년간 항상 함께 저와 함께 하면서 그 흐름에 발맞춰서 시황인 전략을 참고하면서 종목 가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9개 나오면 9개 편입, 13개 나오면 13개 편입. 편입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포트 매매입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률 항상 우상향입니다. 지금 몇 년째 우상향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2017년도에 낭만투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 이 포트 매매 진정한 참맛이라고 할까요? 느껴보십시오. 야 이거였구나. 샀다 팔았다 맨날 해가지고 손절치고 수익나고 손절치고 수익나고 반복해봐야 심적 고통만 받았는데 이렇게 뷰티풀하고 아름답게
편안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가 있었는데 왜 난 이걸 몰랐을까? 이제 알았으니 함께 해봐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 2월 시한 관점에서 포트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 상반기 실적이 좋은 놈들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상반기 실적 발표한 데가 보통 8, 9월 달이거든. 8월 달이거든요. 그때 이익 실현 좀 하는 관점. 그렇죠? 이런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편입과 청산 시점, 실적 기준과 시황 활용, 이것들을 토대로 대응을 합니다. 이 서비스를 우리 낭만 투자 방송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전술로 대표적인 수익률 자랑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포트 매매에서 성공이 되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률 자랑 코너에다가 과감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수익 났다.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났다. 자랑하십시오. 이게 포트 매매 제가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매매입니다. 이 수익 매매는요.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투자정보 서비스 투자클럽에서의 리딩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종목을 삽니다.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사세요? 손절 얼마에 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얼마에 수익 청산하세요? 얼마에 부분 청산하세요? 비중 몇 프로? 이런 건데요. 이 수익 매매는 제가 보통 대형주 위주로 합니다. 개별주는 포트 매매 위주로 하고요. 수익 매매는 대형주 위주로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1년간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편차가 확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주들은 포트 매매의 개별주들은 1년에 200% 300%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대형주 코스피 200 안에 코스피 100 종목 상위 종목 안에서 한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찾아보세요. 1년에 100% 200%씩 올라간 종목이 있는 거. 삼성전자가 200%씩 올라가는 거 봤어요? 하이닉스가? 현대차가?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개별주들은 300% 500% 가는 경우 있어요. 1년 안에. 그래서 포트 매매는 개별주 위주로 포트를 짜는 거고 수익 매매는 1년에 보통 대형주들이 30%에서 40% 올라갔다가 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고점과 저점, 고저의 범위를 치면 그 변동의 흐름이 더 커지거든요. 그 파동의 변동의 흐름을 이용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된 데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1, 2, 3 20% 매수, 30% 매수, 30% 매수 그 총 3번의 매수를 해서 80%를 대응했어요. 홀딩해요. 그래서 수익 청산해. 끝! 보통 기간이 이제 3개월 안에 되도록이면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또 뭐 6개월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기준은요. 리딩 기준에서는 100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금액으로 하겠어요. 금액이 아니라 전 기준으로 갑니다. 100%라는 기준이면 3천만 원인 사람은 20% 매수하라고 하면은 600만 원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 종목 수익 매면 1억을 해야 1억을 해야겠다. 그럼 20% 매수면 2천만 원 매수하면 돼요. 그 가격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고 3천만 원에서 80%만 매수되고 20%는 반드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겠죠. 왜? 언제든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2,400만 원치만 홀딩을 하다가 이익 실현 10% 정도 보고 팔았어요. 240만 원 이익 완료돼요. 1년에 어디든 한 번쯤은 상승파동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렇게 오르지 않더라도 내리는 종목도 할 수 있습니다. 왜? 1년 내내 내리는 종목일 것 같아도 반드시 한 번은 상승파동이 나오니까 그 상승파동을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하반기 들어가서 뭐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오더라도 매수 잡아서 매수 분할 매수 잡아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올라가면 이익 실현 땡큐인 거거든요. 이게 수익 매매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SK 하이닉스 2013년도인데요. 막 내려와요 시장에. 1차 매수했는데 자본인데 마이너스 10%야. 아유 나 죽겠어. 왜 나 죽어. 1차 30% 매수, 2차 40% 추가 매수, 3차 30% 추가 매수 100% 다 때렸습니다. 홀딩 갑시다. 평단가가 낮아졌잖아요. 대략 낮아졌던 25,500원 청산가 29,000원 올 청산 갑시다. 더 가든지 말든지 1분기 안에
수익 확정! 좋잖아요. 15% 정도 수익. 2분기 때도 마찬가지, 3분기 때도 마찬가지. 1년 내내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종목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게 수익 매매. 수익 매매는 한 종목을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이번에는 1분기에는 SK 하이닉스, 2분기에는 뭐 LG디스플레이, 분기별로 종목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수익 매매는 한 종목을 갖고 기준으로 가지만, 방송 서비스에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시니까 2개, 3개, 4개, 5개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대응할 수도 있고, 나는 수익 매매 3개 해야 되겠다. 나오는 거 3개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한 종목만 할래. 그 자금만 준비해 놓으시면 돼요. 수익 매매는 일반적으로 포트 매매하고는 달라요. 비중을 100% 안 쏠 수도 있어요. 포트 매매 다 쏘는 겁니다만. 균등하게. 수익 매매는 안 쏠 수도 있어요. 1000만원씩 쏘기로 했는데 내가 50%만 매수했어. 500만원만 가지고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에게 방송 서비스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빼놓고 관리하시면 되겠죠. VIP 트레이딩 전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VIP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 리딩 메시지를 하죠. 굉장히 큰 자금이죠. 보통 3억 이상은 있어야지 ETF 레버리지 대응했을 때 2억에서 3억 이상, 뭐 1억도 괜찮습니다만 1억 하여튼 억 단위 넘어가야 뭔가 좀 재미를 봅니다. 주식 선물 리딩입니다. 주식 선물은 2천만에서 1억 이내, 그 이상은 자금 필요가 없습니다. 2천에서 1억 이내의 자금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VIP들에게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입니다. 그 VIP가 함께 되는 분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는 없어요. 소수 선택받은 분들에게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주식 선물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딩의 서비스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선착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수의 선택받은 분들만 함께하는 트레이딩 전술이 될 것 같고요. 요 특징적 브리핑 자율대응입니다. 이건 이제 VIP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회원님들이,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다 대응하면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거 소규모 자금, 정말 작은 자금, 10만원대도 좋고 100만원대도 좋고 1000만원도 사실 1000만원보다 한 3000만원 미만 자금들로 까짝까짝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금이 10억이든 20억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작은 금액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학습 교육을 통해서 자율 대응하는 겁니다. 자율학습이에요, 이건. 이 모든 것들은, 요 특히 VIP의 리딩 서비스는 쪽집게 과외예요. 제가 이거 찍으세요. 이 문제 무조건 나와요. 서울대 가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풀어라는 문제, 이 문제 푸세요. 이 문제 그냥 기억하고 암기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답은 무조건 3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쪽집게 과외처럼. 쪽집게 과외 VIP 리딩을 하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자율대응입니다. 자율대응. 그래서 자율학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단타 자율매매입니다. 이렇게 뭐 간략한 또 코멘트를 설명을 드리고, Y소리라는 회사인데 소프트 생산업체고요. 3분기 누적 실적이 좀 양호한 모습이고, 향후 사물 인터넷 통신 모듈에서의 신규 성장이 좀 주목이 된다. 최근에 기관 해석이 들어오고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 있어서 14,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14,000원 이탈되면 손절이 돼야 되는 거고, 이탈되지 않는다면 내렸다 올라가나 따다다다 올라가나 상승마디 값이 있으니까 목표가는 16,600원인데 16,600원까지 꼭 가야 되냐? 꼭 안 가더라도 사가지고 수익나면 먹고 튀면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개똥이는 5% 먹고 튈 수도 있고, 길똥이는 3% 먹고 튈 수도 있고, 또는 갑똥이는 진짜 16,600원까지 끌고 와서 거기 넘어갔을 때까지 수익 봐서 수익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단타매매거든. 이런 단타매매를 학습 교육을 통한 자율학습 코너로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부담이 안 돼요. 손절, 15,000원 샀는데 14,000원 손절이야. 크죠? 그러나, 금액이 100만원이야. 뭐가 겁납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학습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방식이 있는 건지, 자율적인 학습,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자율학습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로또 매매는 뭐냐면 시세 분출의 급등, 소위 말하는 급등주에 대해서 배팅하는 겁니다. 근데 급등주에다가 인생 역전 걸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인생 역전 로또예요. 왜? 전 로또 잘 안 사요. 아예 안 산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뭐 이렇게 꾸준히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뭐 가끔 한 번씩 꿈을 이상한 거 꿨을 때 이런 거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면 인생 역전이라는 거를 너무 생각하면요, 사람이 급해지고 조급해집니다. 삶이. 주식 투자에서 급등주를 추구하면요, 피폐해지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겁니다. 한번 먹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급등주를 자꾸 추구하고 급등주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 이런 고급 정보가 있다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유혹하면서 투자 정보 서비스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는, 악용은 아니지, 뭐 본인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장사꾼이 조금 더 뭐 살붙이고 없네만 붙여서 장사해야지 물건이 잘 팔리겠지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꾼이라고 하더라도 살붙이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일단 로또 매매 저는 마약 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 편에 써놨죠. 유의적인 관점에서 놀자 이거, 노는 관점으로 대응하면 계속 변합니다. 놀러 가가지고 한 돈 50만원 썼다고 100만원 썼다고 해서 피눈물 난 사람 있습니까? 놀러 가가지고 학창시절 때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고스톱 한번 쳤다가 1, 2만원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거, 용돈. 그 인생이 엄청나게 폐악은 아니거든요. 걸리면요,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나고 했지만 어린 놈들이 벌써부터 못된 집 배웠다고. 유의하는 거예요, 유의. 선생님, 한번 넣을 수도 있는 거죠. 놀러 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로또 매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로또 매매는요, 비상금 수준. 또는 이익이 났어. 포트 매매든, 가치 투자든, 특히 포트 매매라 했죠. 포트 매매든, 수익 매매에서 이익이 났어. 이익 난 거 일부는 빼가지고 로또 하는 거예요. 한 2년 사이에 5배, 7배 가는 겁니다. 2, 3년 사이에. 2014년, 15년, 16년. 이 회사 실적 보면요, 개판 5분장이요. 주가는 올라. 왜 오르는지 궁금하죠? 그거 제가 찾아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저는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합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뭐 특급 정보 써가지고 제가 뭐 정보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예. 이 종목 세력이 붙었어요? 세력하고 뭐 작전하냐고 제가요? 천만의 말씀. 어떤 세력이 와라 내가 얘기라도 귀로 다 후벼 팝니다. 왜? 너 사세요 그냥. 예. 왜냐? 믿을 놈 믿어야지. 이 세상에 믿을 놈 어딨어. 특히 주식판에서. 대부분 다 사기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런 급등주 뭐가 얼마 간다더라 카더라? 너나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얼마 간다더라는 얘기를 개별주들은 잘 안 해요. 대형주들은 좀 얘기를 하지만. 이런 개별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 세력의 급등이 냄새가 나는, 기술적으로 뭐 차트만 갖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걸 토대로 가능성이 있을 때 배팅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0단위 배팅하는 거죠. 뭐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터지면 땡큐? 안 터지면 꽉 나봐야 100만원인데 뭐. 그래서 로또 매매입니다. 로또 매매는 절대로 투자 원금의 20% 이상, 10%도 안 돼. 20% 이상 넘어가면 안 돼. 되도록이면 이익금의 일부를 배팅하는 걸로. 물타기? 웬만하면 하지마. 뭐 100만원 사는데 또 100만원 사는 물타기는 괜찮지만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100만원 사고 어느덧 1000만원 넘었다? 미친 짓이야 그건. 하지마 그런 거. 전 정말 싫어요 그런 거. 로또는 로또답게. 아셨죠? 이게 저희 투자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성향에 맞는 전술 계획 준비. 되셨죠? 가치 투자, 포트 매매, 수익 매매. 그럼 단타랑 로또 매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1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치 투자에 한 5천만원, 포트 매매에 한 3천만원, 수익 매매에 한 1000에서 1500만원 또는 2000만원, 아니면 뭐 1500만원 갖고 나머지 500만원 갖고 로또 매매나 단타 매매,
로또 매매 한 100 사놓던가 100 300 200만원 갖고 단타 하나 좀 치면서 뭐 이번 주 영화 보러 갈 때 이번 주 어디 외식할 때 용돈벌이나 해보는 재미삼아 치는 고스톱처럼 해보는 자금 200만원? 그래서 딱 1억을 그런 거 그렇게. 근데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이에요. 여기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는 조언자잖아요. 내 자금이 5억이고 10억인데 10억이면 난 한 3억 정도는 ETF 레버리지 하겠어. 5억 정도는. 나머지 5억 갖고 3억은 뭐 가치 투자라고 2억은 포트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 난 스윙에 뭐 안 해. 각자 자신의 자금과 성향과 투자 계획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대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 5가지 항목을 이 낭만투자 바른투자 방송국에서 여러분에게 서비스 제공할 겁니다. 모든 서비스 제공할 때는 각 기준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100%라고 기준을 놓고 수익 매매할 때도 A 종목 100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1000만원인 사람, 3000만원인 사람 각자 100의 기준이 금액은 다르겠죠. 저는 100을 기준으로 놓고 퍼센티지로 10%에서 20%에서 30%에서 이렇게 합니다. VIP가 돼서 레버리지를 대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투자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가치 투자 말고 포트 매매 이거 없어요. 그냥 각자 동일하게 금액 주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일괄 매수든 분할 매수든 각자 매입하는 제시가만 정확히 나가면 종목 모두 편입하고 그 매입 기준가 이하로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균등하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투자는 think 생각입니다. 그리고 time 시간이에요.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살아남으자가 강한 겁니다. 지금 설레발치고 이거 얼마 수익 났어요? 이거 얼마 했어요? 우리 방 자랑이에요? 이런 것보다 내가 계좌가 이래서 뭐 주식한 지 2달도 안 되는데 좋은 전문가 만나서 좋은 방송 들어서 수익이 대박이에요? 기분 좋죠. 듣는 입장에서 저도. 그러나 그보단 좀 진득하게 가마솥 같은 사랑을 하듯이 차분한 계좌. 그러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계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항목을 보겠습니다. 가치투자, 포트매매, 수익매매, VIP 트레이딩, 전술, 단타매, 로또매매. 이 교육 지침서 방송을 최수창의 낭만투자 지침서를 듣고서 자신의 자금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계좌를 나눠주십시오. 증권계좌는 많아도 됩니다. 가치투자자금 A증권사잖아요. 한 증권사에서 계좌 여러 개 관리할 수 있어요. 가치투자 계좌 일단은 뭐 5천만 넣어놓고 포트 계좌 얼마 넣어놓고 계좌를 다 분리해 놓으시면 관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한 계좌에서 저거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쥐나니까 좀 편리하게 스마트하게 갑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에게 말하는 낭만투자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만 명확히 숙지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멋지고 뷰티풀한 아름다운 투자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낭만투자에서 이런 지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꼭 숙지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정직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낭만투자 바른투자의 최수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